푸른솔 빌리지, 기름 테러와 싸움의 기록. 어느 날 집 밖에 나섰다가 내 집 앞 사유지가 온통 기름으로 뒤덮인 것을 발견했을 때 나는 이것이 단순한 기물 파손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건 메시지였고 경고였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입주자 대표회에 입대위에서 허가받지 않은 도로 보수 명목으로 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을 때 나는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서연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싱글맘입니다. 하지만 이곳 푸른솔 빌리지에서 평화는 대가를 치러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었고 부패한 입대회 회장 조태수는 기꺼이 내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죠. 저는 쉽게 겁먹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저는 단순히 맞서 싸우는데 그치지 않고 그의 모든 계획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작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마치 영화 블랙미러의 한 장면처럼 도로가 기름으로 코팅된 것을 발견한 날, 저는 분노를 넘어 공포를 느꼈습니다. 문제 자체가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끔찍했지만요. 반짝이는 타르 같은 진흙이 제 진입로부터 막다른 골목 끝까지 뻗어 있었고 휘발유와 파멸의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진짜 공포는 누군가가 이것을 고의로 저질렀다는 깨달음에서 왔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무언가를 부수기를 원했던 겁니다. 어쩌면 내 차를, 어쩌면 내 정신을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우편함에서 입대위의 고지서를 발견했을 때 내가 하지도 않은 무단 도로 보수 명목으로 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이것이 사고가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서연희, 38살이고 12살 아들 민준이를 둔 싱글맘입니다. 판교 신도시의 푸른솔 빌리지에 산 지는 5년이 되었죠. 이곳은 아담한 빌라 단지로 잘 가꿔진 잔디밭과 단지를 리본처럼 감싸고 도는 사유지가 특징입니다. 저는 이혼 후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모은 돈을 몽땅 긁어모아 이곳을 샀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자전거를 타고 저는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조용한 안식처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곳은 감옥처럼 느껴졌고 그 간수는 우리 입대의 회장인 조태수였습니다. 조태수는 입으로는 웃지만 눈은 결코 웃지 않는 그런 부류의 남자였습니다. 50대 중반에 포마드로 넘긴 머리, 마치 부동산 광고 모델 오디션이라도 보는 듯 항상 재킷 차림이었죠. 그는 10년 동안 입대위를 운영했고 사람들은 그에게 아첨하거나 아니면 그의 길에서 비켜섰습니다. 저는 둘 다 잘하지 못했죠. 지난달 저는 회의에서 연 관리비 20만 원 인상에 대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보도는 여전히 금이가 있고 가로등은 깜빡이는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가고 있냐고요. 그는 거만한 비웃음으로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저희 집 쓰레기 수거가 중단되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구청 환경과에 전화했지만 사유지는 입주민들이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조태수에게 전화했죠. 서연희 씨, 그는 기름처럼 매끄러운 목소리로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쪽 문제 같은데요. 따지지 말고 벌금이나 내지 그랬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조 회장. 저는 쏘아붙였습니다. 누군가 도로에 기름을 칠했고 이제 와서 저한테 벌금을 매겨요. 제정신이세요? 말 조심해요. 그가 말했고 저는 그의 비웃음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불만 있으면 다음 주 회의 때 정식으로 제기해요. 딸깍. 저는 전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벌금은 터무니없었습니다. 저는 도로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름칠은 이건 개인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저는 차고에서 걸레를 가져와 유리병에 기름 샘플을 닦아냈고 철물점에 가서 기름 흡착제를 사왔습니다. 전곳까지 차를 빼낼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겨우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흡착제를 뿌리고 있을 때 픽업 트럭 한 대가 너무나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운전자는 처음 보는 남자였고 짙게 선팅된 창문 너머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손을 흔들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먹잇감을 노리는 매의 눈빛이었습니다. 속이 뒤틀렸습니다. 이건 조태수의 단순한 옹졸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잠자리에 들었고 집은 냉장고 소리를 제외하고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푸른솔 빌리지 입대의 웹사이트는 거의 업데이트되지 않았고 대부분 공동체 규범에 대한 허울 좋은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조태수의 프로필이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있었습니다. 헌신적인 리더, 부동산 전문가, 자산 가치 향상에 전념.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우리를 기름 속에 빠뜨려서 자산 가치를 향상시킨다고요? 저는 그의 이름을 온라인으로 검색했습니다. 별다른 내용 없이 링크드인 같은 정보만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대신 작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2019년 지역신문 기사였는데 부동산 거래가 잘못된 사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조태수는 인근 지역의 땅값을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개발업체 대성건설의 컨설턴트였습니다. 사건은 법정 밖에서 합의로 종결되었죠. 흥미롭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아직은요. 다음 날 아침 저희 집 수도가 끊겼습니다. 아무런 경고나 통지 없이요. 커피를 만들려고 했을 때 수도꼭지에서는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도회사에 전화했더니 입대의에서 저희 집 계좌에 관리비 미납이 있다고 신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분기 관리비를 완납했고 영수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태수에게 이메일을 보냈더니 그는 단 한 줄로 답장했습니다. 행정착오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녁 무렵 수도는 다시 나왔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줄에서 벗어나면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이웃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집 건너 사는 김 여사는 몇 년 동안 그대로 있었던 규격 외 우체통 때문에 3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길 건너 박철민 씨는 지난 회의에서 관리비에 대해 질문한 후 일주일 동안 인터넷이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맞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태수가 그들을 겁먹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경기도 전역에서 부동산 사기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입대의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이름이 2번 등장했습니다. 대성건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다시 대성건설을 검색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파고들었죠. 그리고 깨알 같은 글씨 속에 숨겨진 자회사를 발견했습니다. 청계홀딩스, 우리 입대의 관리 회사였습니다. 저는 뒤로 기대앉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조태수는 단순히 통제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무언가의 일부였습니다. 사기, 횡령, 어쩌면 그보다 더 나쁜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기름, 벌금, 협박. 그것은 모두 그와 대성건설이 우리 피를 빨아먹는 동안 우리 입을 막기 위한 수작이었습니다. 아직 증거는 없었지만
실마리는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실타래 전체가 풀릴 때까지 잡아당길 작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현관 앞에 놓인 벽돌을 보고 잠에서 깼습니다. 쪽지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경고처럼 놓여있는 울퉁불퉁한 붉은 진흙 덩어리였습니다. 보안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새벽 3시 17분, 검은 재킷을 입은 인물이 거리에서 그것을 던지고 트럭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며칠 전 스멀스멀 지나가는 것을 보았던 바로 그 트럭이었습니다. 증거로 봉투에 담으면서 손이 떨렸지만 아직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이들 장난으로 치부할 것이고 저는 기습의 이점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조태수는 제가 얼마나 알아냈는지 몰랐고 그것이 저의 우위였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안에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는 것을 아이가 보지 못하게 하려고요. 사랑의 아들, 저는 아이의 머리를 헝클이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배낭을 흔들며 달려갔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싸움이지 아이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커피를 끓였습니다. 수도는 아직 나왔습니다. 당분간은요. 그리고 부엌 식탁 위에 메모들을 펼쳐놓았습니다. X 게시물, 대성건설기사, 청계홀딩스 링크. 이것은 퍼즐이었고 저는 조각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조태수가 단순한 폭군 이상이라는 증거, 그가 우리 관리비를 어떤 개발업자의 주머니로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는 입대 재정부터 시작했습니다. 모든 입주민은 작년 12월에 이메일로 발송된 건조한 작은 PDF 파일인 연간 예산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대충 훑어봤지만 이제는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항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에 5천만 원, 기름으로 뒤덮인 우리 도로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컨설팅 비용에 3천만 원. 누구에게? 자산 가치 향상에 7,500만 원. 어떤 향상? 숫자들이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 관리비는 연간 총 1억 2천만 원이었고 절반이 모호한 항목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전 보고서들을 교차 확인했습니다. 불일치는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고 매번 더 대담해졌습니다. 조태수는 엉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만했습니다. 더 많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이 끊겼던 이웃 박철민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세 번째 벨소리에 지친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연희 씨? 무슨 일이에요? 철민 씨, 조태수가 우리 돈을 훔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애둘러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관리비, 벌금, 그가 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있어요. 그가 전화를 끊었다고 생각할 만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작년에 짓지도 않은 창고 때문에 40만 원 벌금을 매기더군요. 말썽 피하기 싫어서 그냥 냈죠. 증거 있어요? 아직은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다 왔어요. 파헤치는 것 좀 도와주세요. 그는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이게 터지면 저는 책임 안 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박철민 씨는 숫자에 밝았습니다. 그는 회계사였죠. 그래서 저는 그에게 예산안들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저는 온라인으로 구청 기록 보관소를 뒤졌습니다. 부동산 매매, 담보, 등기. 공개 데이터는 제대로 찾을 줄만 안다면 금광이었습니다. 푸른솔 빌리지의 사유지는 입대위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3년 등기 서류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청계홀딩스의 미래 개발을 위해 부여된 지역권 설정. 투표도 공지도 없었습니다. 오직
조태수의 서명만 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도로, 어쩌면 단지 전체를 대성건설의 불도저에 넘기도록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괴롭힘은 극에 달했습니다. 오후 2시에 전기가 깜빡거리며 나갔습니다. 전력회사는 입대위에서 제 주소에 미허가 전기 설비 증설이 있다고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기술자가 와서 아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차단기를 다시 올릴 때까지 항의했습니다. 4시간을 낭비했습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물러서지 않으면 다음엔 벽돌만이 아닐 거다. 저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그것을 응시하다가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증거는 쌓이고 있었지만 압박감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박철민 씨 댁에서 만났습니다. 그의 아내 최은영 씨는 우리가 예산안을 검토하는 동안 불안하게 맴돌았습니다. 여기요. 박철민 씨가 한 줄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2020년부터 매년 청계 컨설팅에 2천만 원. 송장도 설명도 없어요.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청계는 대성건설과 연결돼 있어요. 저는 지역권 설정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조태수가 우리 돈을 그들에게 보내고 그들은 우리 땅에 건물을 지을 계획이에요. 최은영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릴 팔아넘긴다는 거예요. 정확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름, 벌금. 이건 우리를 겁줘서 따르게 만들려는 수작이고요. 박철민 씨는 뒤로 기대앉아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은행 기록, 이메일. 이건 정황 증거일 뿐이에요. 찾아낼게요. 저는 어떻게 할지는 전혀 몰랐지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웃들을 설득하는 것은 고양이 몰기와 같았습니다. 두려움 많고 회의적인 고양이들이었죠. 김 여사는 지역권 설정 서류를 보여주자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지난달 자기 집 울타리 근처에서 측량 기사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길 아래 사는 젊은 부부인 이 씨 부부는 제가 벽돌 이야기를 하자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벌금에 대해 항의한 후 지난주에 타이어가 찢기는 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핵심 그룹이 형성되었습니다. 조태수의 조직에 맞서는 우리 5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제 지하실에서 만나 음모자들처럼 속삭이며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돌파구는 이틀 후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입대의 비리에 대해 X의 익명으로 게시물을 올려 단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 사용자가 저에게 DM을 보냈습니다. 조태수의 옛 유한회사 은빛 부동산 확인해보세요. 2021년에 해산됐지만 등기 서류가 흥미로울 겁니다. 그날 밤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사이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민준이의 비명소리가 저를 벌떡 일으켜 세웠습니다. 밖에서는 제 차가 불길에 휩싸여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불을 껐지만 피해는 이미 발생했습니다. 전소된 껍데기였습니다. 소방서장은 방화라고 말했습니다. 기름 먹인 황거피 후드 아래 쑤셔 박혀 있었다고요. 목격자도 이웃들이 본 도주 차량의 번호판도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울면서 저에게 매달렸고 저는 괜찮을 거라고 속삭이며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태수는 단지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불태워 없앨 작정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분노 속에서 명료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룹에 전화했습니다. 입대 회의가 내일이에요. 제 목소리는 강철 같았습니다. 거기서 끝장내요. 증거 다 가져와요. 벌금 고지서, 사진, 협박 문자. 그를 끌어내릴 겁니다. 그들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동의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준비했습니다.
지역권 설정 서류, 예산안, 은빛 부동산 서류, 제 스크린샷, 지퍼백에 담은 벽돌. 차를 렌트했고 민준이는 언니 집에 맡겼으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조태수는 자신이 저를 꺾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오판했습니다. 입대 회의는 저녁 7시에 푸른솔 빌리지 가장자리에 있는 평범한 벽돌 건물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서 렌터카를 길 아래 눈에 띄지 않게 주차했습니다. 낡은 메신저백에는 증거물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다가올 일의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어젯밤의 화재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 연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겁에 질린 얼굴, 제 차에 불탄 껍데기. 하지만 이제 그것은 저에게 연료를 공급했습니다. 조태수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고 저는 그에게 싸움을 걸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불안한 기운이 윙윙거렸습니다. 약 30명의 입주민들이 서성거렸고 스티로폼 컵에 담긴 맛없는 커피를 마시며 불안감이 섞인 날카로운 속삭임을 나누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요. 박철민 씨, 김 여사, 이 씨 부부, 그리고 저는 앞줄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서류 뭉치는 조용한 위협이었습니다. 조태수는 유감씨 5분에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재킷은 깔끔했고 그 뻔뻔한 미소가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그는 함정이 설치되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가 마이크를 두드리며 시작했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죠. 예산 보고 후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문제 있으신 분? 그가 앉기도 전에 제가 일어섰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조 회장님. 고개들이 돌아갔습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지만 미소는 유지되었습니다. 서연희 씨, 항상 반갑군요. 무슨 일이시죠? 저는 도로에서 긁어모은 기름이 담긴 유리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검은 진흙 같은 기름이 형광등 불빛 아래 번쩍였습니다. 이겁니다. 지난주 누군가 우리 도로에 기름을 부었고 그러고 나서 당신은 저에게 50만 원의 벌금을 매겼죠. 설명하세요. 방 안에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조태수는 마이크에 기대어 웃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같은데요. 탐정 노릇 그만하고 신고했어야죠. 했어요. 저는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전화를 끊었잖아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에요. 벌금, 서비스 중단, 협박.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박철민 씨에게 고갯짓했고 그는 서류철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입대의 예산이 맞지 않습니다. 박철민 씨가 꾸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에 5천만 원? 어디에 작업했습니까? 청계 컨설팅에 연간 2천만 원. 거긴 누굽니까? 우리 관리비가 사라지고 있어요, 조 회장.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조태수의 미소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것들은 승인된 지출입니다. 선 넘지 마시오. 제가요? 저는 지역권 설정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 서류에 따르면 당신이 청계홀딩스, 대성건설 자회사에 우리 도로에 대한 권리를 넘겼어요. 투표도 공지도 없이요. 당신은 우리를 팔아넘기고 있는 겁니다.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 여사가 떨면서 일어섰습니다. 측량 기사들이 우리 집 담 근처에 있었어요. 당신은 일상적인 점검이라고 했잖아요. 이 씨 부부가 목소리를 높이며 끼어들었습니다. 벌금에 대해 질문했더니 우리 차 타이어가 찢겼어요. 이번 달에 우리 집 수도가 2번이나 끊겼어요. 군중은 깨어나고 있었고 두려움은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조태수가 의사봉을 쳤습니다. 그만,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앉으시오. 아니면 뭐요?
제가 끼어들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문자 메시지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물러서지 않으면 다음엔 벽돌만이 아닐 거다. 익숙하게 들리나요? 왜냐하면 어젯밤 누군가 제 채 불을 질렀으니까요. 저는 봉투에 담긴 벽돌과 불탄 잔의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질문할 때 받는 대가입니다. 방 안은 폭발했습니다. 고함 소리, 욕설, 의자 끄는 소리. 조태수의 얼굴이 빨개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증거 없어. 나는 우리에겐 충분합니다. 저는 은빛 부동산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옛 유한회사가 관리비 인상 직전에 대성건설에 1억 5천만 원을 지불했죠. 아주 그럴싸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청계홀딩스는 당신의 중간책이고요. 당신은 우리 돈을 횡령해서 그들 주머니를 채워주고 당신 주머니도 채웠죠. 그는 마이크를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박철민 씨가 그를 막았습니다. 앉으시오, 조 회장. 끝났어. 군중이 앞으로 밀려들며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누군가 뵙이 지휘에 신고했습니다. 똑똑한 행동이었죠. 조태수는 김 여사를 밀치며 도망치려 했지만 뒤쪽에 있던 건장한 남자 2명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어디 못 가. 한 명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경찰이 10분 후에 도착했고 조태수가 욕설을 내뱉는 동안 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증거, 모든 것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구겨진 재킷, 그의 벗겨진 권력과 함께 그를 연행해 갔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X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온 강지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힐을 신은 핏불 같았고 이미 대성건설의 거래를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조태수보다 큰 사건이에요. 그녀가 제 서류들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사기, 협박, 어쩌면 조직적인 범죄일 수도 있어요. 이건 집단 소송감입니다. 우리는 그 주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리 명의 입주민이 서명했고 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입대의 은행 기록을 압수수색했고 진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5년 동안 청계홀딩스로 4억 원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가짜 송장, 부풀려진 계약서. 조태수는 자신을 위해 8천만 원을 빼돌려 해외 계좌에 숨겨두었습니다. 대성건설은 도로 소유권이 확보되면 우리 땅을 뒤집어 고급 콘도 타워를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기름, 괴롭힘. 그것은 모두 우리를 꺾고 강제 집행을 유도하며 매입 가격을 낮추기 위한 수작이었습니다. 사건은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뉴스였지만 곧 전국 뉴스가 되었습니다. 경기도 입대의 비리 스캔들, 교회 지역 강타, 헤드라인들이 외쳤습니다. 조태수는 7월의 사기 및 방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대성건설 임원들에 대한 증언을 조건으로 형량 협상을 했습니다. 그는 가석방 없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성건설 임원 3명이 기소되었고 회사는 수백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우리 소송은 9월에 합의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분배된 12억 원, 그리고 입대위로 반환된 도로 소유권, 우리의 완전한 자유였습니다. 10월까지 푸른솔 빌리지는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김 여사를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녀는 강인하지만 공정합니다. 관리비는 연간 10만 원으로 떨어졌고 우리는 맥주를 마시며 웃으면서 직접 보도를 수리했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두려움 없이 다시 자전거를 탔고 저는 자물쇠를 확인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정의는 달콤했지만 상처를 남겼습니다. 제 차는 사라졌고 제 저축은 줄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겼습니다. 어느 쌀쌀한 가을 아침 아이러니가 저를 덮쳤습니다. 제가 낙엽을 쓸고 있을 때 이사 트럭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경매에서 팔린 조태수의 옛집이었습니다. 새 주인인 젊은 가족은 우리가 치른 전쟁을 모른 채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미소로 답했지만 제 시선은 막다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기름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합의금으로 지불한 비용으로 환경미화 업체가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낮게 기울어 포장도로에 그림자를 드리우자 저는 희미한 광택, 모든 것을 시작했던 그 번들거림의 유령을 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갈퀴를 손에 쥔 채 멈춰 서서 궁금해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청소했을까? 아니면 여전히 무언가가 숨어 있을까? 또 다른 조태수, 또 다른 음모. 트럭은 덜컹거리며 사라졌고 거리는 조용해졌습니다. 저에게는 답이 없었습니다. 황혼 속에서 기름처럼 반짝이는 질문들만 있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싸우고 이기고 하지만 결코 길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